2월 6일 세축 빅리그 4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토트넘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의 상대는 하부리그 팀인 프레스턴이었기에 잡았어야 하는 경기였고, 풀럼전에서도 경기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고무적인 것은 직전 경기에서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면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풀럼전에서 보여준 답답한 빌드업을 감안하면 맨시티 정도의 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 상대의 강한 압박에 경기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풀럼이 사이드에서 제공권 위주의 플레이를 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맨시티는 풀럼과는 다르게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매끄러운 팀이고, 2주 전에 맞붙었을 때도 2골을 먼저 넣고도 4골을 내주면서 역전 승리를 내준 바 있었습니다. 맨시티, 아스날을 잡으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전 멤버들을 대거 뺀 아스날을 상대로 1-0의 신승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우나, 아스날과의 리그 2경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1위 추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칸셀루를 뮌헨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이드 백에 대한 팬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이미 칸셀루는 지난 시즌의 폼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고, 리코 루이스가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잘 뛰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리코 루이스가 미드필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래핑을 시도하면서 토트넘과의 중앙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잡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손흥민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아슬아슬한 스코어를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키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 최근 꽤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고, 압박을 자주 시도하면서 중원에서의 상대 빌드업을 막아낸다면 손흥민의 파괴력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점칩니다. 최근 토트넘이 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풀럼전에서의 경기력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 직전 경기 상대인 프레스턴과 맨시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도 손흥민의 기동성과 골 감각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리코 루이스의 활발한 언더래핑으로 중원에서 우세를 잡는다면 수비에서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시티 승 2.5 오버. 볼프스부르크 2연패를 당하면서 다시 기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물론 브레멘과 우니온 베를린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기는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려는 습관이 있어 실리적이었던 브레멘과 우니온에게는 고전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언이 볼프스부르크와 비슷한 유형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 볼프스부르크보다 한 체급 위의 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볼프스부르크의 플랜이 바이언에게 통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신들보다 상위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프치히 우니온 베를린에게는 리그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플랜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고, 바이언을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볼프스부르크가 획득했던 점유율은 32%로 자신들의 플랜을 펼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수치. 스코어가 2-0에서 멈추었던 것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마인츠를 4-0으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바이언다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칸셀루를 영입하자마자 선발로 출격시켰고, 올 시즌 처음으로 300으로 나섰는데 전반에만 3골을 퍼부으면서 후반에는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바이언의 부진에는 라이트 백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기에 칸셀루가 지난 경기에서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 칸셀루가 중원 싸움에도 가담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홀로 중원을 외롭게 지켰던 키미히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고레츠카를 전방으로 배치시키면서 침투와 피지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는 구상. 지금까지는 중원에서 키미히가 외롭게 서 있었기 때문에 상대 중원에 밀리는 양상이 반복되었으나 300으로 전환하고 칸셀루도 적극적으로 언더래핑한다면 고레츠카의 전방 관여도를 높이는 구상도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바이언의 승리를 점칩니다. 칸셀루의 임대 영입으로 고민이었던 라이트 백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언더래핑으로 중원에 힘을 줄 수 있는 칸셀루의 합류로 중원 미드필더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도도 지난 경기 전반에 3령을 만들면서 후반에는 로테이션을 시켜주었기에 큰 문제는 아닐 것. 추천 배팅 바이엘은 윈앤승 3.5 언더. 인테르 후반기 페이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패를 달리던 나폴리에게 첫 패배를 안겼던 것도 모자라 컵 대회에서는 가공할 득점력을 보여주던 아탈란타에게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다르미안 아체르비를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수비진에 나름대로 휴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바스토니와 담 브로시오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라 수비진의 퀄리티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나나가 주전으로 나서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이 수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늘어난 것도 장점. 후방에서 직선적으로 전방으로 붙여주면서 제코의 제공권을 이용하는 플랜도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전방에서는 수적 동률 혹은 우위 상황을 만들려는 것. 물론 이 방식이 통하려면 중원이 상대의 압박을 견뎌주어야 하는데 브로조비치가 빠졌음에도 차라노글루가 3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 중원은 현재로는 장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 AC밀란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수올로에게도 2에서 5로 패했는데 상대 에이스인 베라르디가 날아다녔다지만 득점력이 매우 부족했던 팀에게 5골이나 허용했다는 점은 용납이 어려울 것입니다. 챔스권에서 내일 먼저 탈락하는 팀이 밀란이 될 수 있을 것. 세트피스를 포함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고전하는 것은 여전히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0에서 4로 패했던 라치오전에서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막지 못해 다실점을 허용해야 했고 로마전과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매냥의 대체자로 나서는 터터 루사누가 공백을 제대로 메워주고 있지 못한 것도 맞지만 수비진 대부분의 집중력이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행히 득점력이 올라오는 기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테오가 돌아오자 레앙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골이나 나오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노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루도 경합과 득점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물론 라치오 전과 지난 경기에서 상대가 빌드업을 방해하자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컸고 방향타를 잡아줘야 할 토날리도 지난 경기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66%로 떨어지면서 전개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코멘트 인테르가 유리한 매치입니다. 브로조비치가 빠졌음에도 인테르의 중원이 잘 돌아가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수비력이 상당히 나아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란은 현재 압박 대응 능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측면 크로스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수비에서의 약점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테오의 복귀로 공격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것이 밀란의 위안거리.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5 오버. 바르셀로나 주중 경기에서는 베티스와 전력 차이를 벌리면서 2-1로 승리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쉬운 행보를 보였으나 리그에서는 전반기 승점 50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순항하는 중. 1실점을 지난 경기에서 기록하기는 했지만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쿤데가 늦은 반응으로 공을 건드린 것이 자책골로 기록된 것이었고 슈테겐의 폼도 올 시즌 유럽 최정상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알바의 대체자가 되어야 할 발데도 지난 경기에서 크로스의 정확성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 측면을 발대에게 맡기고 왼쪽 윙어들이 중앙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비야를 상대로도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를 제외하면 확실한 득점원이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덴벨레가 3주 정도 전열에서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도 악재인데 안수파티가 기대치를 한창 밑도는 활약으로 10번의 자격에 대해 의구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레반도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득점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비야 엘체를 3-0으로 이겼습니다. 순위를 13위까지 상승시키면서 일단 1차 목표인 강등권 탈출에는 성공한 상태.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기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의 활약상은 올 시즌 내내 문제였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브리안 힐을 데려온 것도 공격진 옵션을 하나 더하기 위한 의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 엔네시리가 2골을 넣기는 했지만 상대가 꼴찌 엘체였던 데다
바르셀로나의 실점 억제 능력이 매우 훌륭한 상황이라 지속적인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소유권 획득을 위해 전방부터 꾸준히 거칠게 나오는 스타일. 바르셀로나가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압박 싸움에서 아주 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발대의 활약으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윙어를 중원 싸움에 가담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비슷한 방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중원 숫자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압승을 거둔 바 있어 중원 싸움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멘트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점칩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이 지난 시즌과는 달리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에 쏠려있는 득점 의존도는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레반도프스키가 있다면 득점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것. 발대의 활약상으로 사비 감독이 원하는 중원 위주의 게임을 풀어가는 것이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